출산 장려금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이거 진짜예요? 250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년 예. 10월부터 이제 모든 산모에게 진짜요? 예, 신생아 한 명당 250만 원 출산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산이 예정대로 편성이 딱 확정이 되면 예. 이제 거의 확정은 뭐 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게 갑자기 추가됐고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시급했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이거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네, 이건 지금 진짜.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3분기 0.95명 나왔는데요. 예.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와.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 집을 주면은 좀 고민해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나름 도움받을 수 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지급하는 거는 해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난 10여 년간 쭉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쓴 돈만 대략 150조가 넘는데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출산율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과연 출산 장려금이 아이를 낳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저 저출산은 지금 훨씬 복잡한 그런 것들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말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동의를 하고요. 차라리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영아 지원금이라든가 뭐 축하금? 출생 축하금? 그래서 출산 장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출산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이 말 쓰지 말자. 저출생이라고 써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에서 산이라는 게 이게 생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를 도구처럼 생각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아이가 다 성장하기까지의 그런 비용 부담도 있지만 아이가 이제 다 자라서 사회에 나가가지고서는 뭐 적응하거나 이런 사회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가지고선 출산율이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임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지금 2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이 돈 때문에 애를 더 낳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출산 안 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장려금이 적어서 아이를 안 낳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취업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양육 관련해서 제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부정적이세요. 예, 뭐 250만 원 받자고 내가 아기 낳을 건 아니다. 예. 아기 낳지 않은 딩크족이 그동안 출산 장려금 적다고 안 낳는 선택을 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아기 안 낳는 딩크족. 네네네. 그런 부정적인 그 반응들이 많이 보였고요. 찬성 의견은 없나요? 요즘에 멀쩡한 직업 가져도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들 편하자고 아기 안 낳는다 이렇게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 그래서 출산 장려금 무조건 찬성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현정 캐스터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뭐 딱 이 세대에 직면한 사람으로서 당장 돈 못 받는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뭐 기저귀값, 분유값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아동수당 만 8살까지 받고 낳고 250만 원 받는데 엄마가 내가 경력단절 돼 있으면 어쩌겠어요. 사실 그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경단녀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그 통계를 보면은요,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경력단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영유아 때보다 초등학교 때 더 그러는 이유가 맡길 곳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맞벌이 외벌이 둘 다 문제인 게 맞벌이는
아이 맡기기 힘들어서 난감하고 외벌이 부부가 되면 비용 지출 때문에 힘이 든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아이를 낳으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당장 분유값 문제보다 뭐 맡길 곳, 돌볼 시간, 아이와 함께 살 집 이런 것들이 뭐 취업, 결혼, 주택 마련,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한 명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보육 지원을 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교육을 우상 지원해달라, 아이 일에 관한 연차 횟수를 늘려달라, 어린아이를 둔 부모 중에 한 명은 근무 시간을 단축해달라 이런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다른 한편에서는 불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당장 뭐 내 직장 동료가 아이 있다고 계속 연차 늘리고 단축 근무하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불편하죠. 조금 불편하시죠.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예. 직장 내 남녀 차별이 더 심해질 그럼요. 거고 아빠들도 가정에 녹아드는 그런 문화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출산 장려 제도에 대해서 세대별 온도차도 좀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은 낳으면 어떻게든 다 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도 그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에 청년들은 일자리 없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겨우 결혼을 해도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예전처럼 막 아껴서 소소하게 한 평 한 평씩 늘려가고 이런 재미는 사실 요즘엔 힘들잖아요.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나약한 선택이라고만 또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 예산이 당초 예정되지 않은 예산안이 졸속으로 논의되는 감이 있는데 그 한 번 복지 예산 지출을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지출만 늘린다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관련 내용을 조금 문자 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5517개에서는 그 아이 출산 고통 힘듭니다. 남자도 한 명 낳읍시다 하셨고 이건 조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2747님은 애들 왜 낳지 못하는지 문제점과 대책을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6566님께서는 김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김치 얘기는 이따 제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 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저 얘기를 했죠.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쟁점이 뭔가요? 원래 민주당에서 냈던 게 박용진 3법이라는 게 있죠. 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 법안인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확정짓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측이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던 내용, 시설 사용료 지급 부분이 있죠. 이게 사유와 논란을 불렀던 대목인데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이 사유재산이니까 사용료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당도 이걸 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에듀파인 정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한다 이런 내용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한국당 내용을 좀 보면은 회계 이원화를 하자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 일반 회계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국가지원 회계는 세금이니까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일반 회계는 학부모 부담금이니까 학부모들 스스로 감시하자, 정부가 터치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취지예요 이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전부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건 세 가지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관리 운영했기 때문이다. 사립이라는 목적에 맞게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모니터링 통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분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내는 돈의 용도는 유치원마다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나 이런 걸로 감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인 만큼 자율성을 부여하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교육 목적인데 회계를 왜 나누냐. 이미 교육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그렇게 나눠서 이원화해서 지금처럼 마음대로 쓰게 하면 지금과 다를 게 없고 또 국민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은 없나요 거기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게요. 회계를 분리하지만 그래도 에듀파인을 이용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또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생길 경우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립유치원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구멍을 열어놨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내일 모레 있을 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충돌이 예고됩니다. 예, 관련 추가 내용도 좀 있나요? 학교 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차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학교 급식법을 사립유치원 전체에 적용을 했다가는 인건비, 급식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결국에는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원생 300인 이상인 유치원에만 적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민주당은 우리가 적용 대상 규모를 시행령으로 정하자고 했지 전체를 대상으로 삼자고 한 적이 없는데 한국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적절하게 정하면 될 거니까 법으로 지금 다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와 함께했습니다.